개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 뮬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개봉됐습니다. 그런데 관객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에서도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컨텐츠학과 교수와 함께 단순한 작품성 외에도 뮬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사판 영화잖아요. 원래 네네. 애니메이션으로 1997년인가 8년인가 나왔던 거. 네, 네, 맞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알아요. 잘 봐서. 이제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제 실사판 뮬란이 나왔는데요. 네. 12년 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뮬란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사판 영화의 원작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뮬란이라는 이야기는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아주 그 짧은 서사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란사라고 하는 제목의 네네. 서사시였는데 그 서사시를 가지고 98년도에 디즈니가 먼저 мү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네. 이번에 다시 그거를 이제 실사판으로 찍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건 몰랐어요. 저도 애니메이션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디즈니가 이 실사판 영화로 만든 거 많잖아요. 애니메이션이었다가 네. 알라딘이 정말 대성공을 거뒀고, 네. 라이언 킹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재밌게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이게 오래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는 느낌 약간 아무리 이렇게 실사로 뭐 CG로 한다고 해도 사자가 웃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이 뮬란을 이제 또 다시 실사판으로 만든 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노려서겠죠? 네, 맞습니다. 디즈니가 지금 이제 계속 전 세계 이야기를 끌어다가 실사판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세계인이 다 즐기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은 뭐 글로벌한 시장을 좀 이제 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번만큼은 이 뮬란이 확실히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화 시장이 1년 규모가 10조 원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우리나라 한국 영화 시장이 한 1조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네요. 규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1인당 평균 1년에 영화를 몇 편 볼 것 같으세요? 잠깐 주말이 52주니까 주가 그래도 뭐 한 20편은 보지 않을까요? 네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2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한 4.2편 1년에요? 보거든요. 네네. 1인당 전체 국민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대단한 숫자고요. 네네. 이게 이제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로서는 이제 중국 시장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인당에서 저는 제가 보던 것만 생각을 해서 거의 매주 가서 보지 않았나 싶어갖고 네네. 좀 많이 있네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노년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 국민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겠네요. 하긴 근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맨날 그 만화 영화만 많이 봤어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애들하고 보다 보니까. 자, 근데 이 뮬란을 저도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애니메이션일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 보시는 이 뮬란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디즈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서양의 이야기들을 끌고 와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뭐 실사판도 만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꿈과 뭐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평가들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의 이야기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중에서도 여성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 점이었죠. 물론 이제 뮬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여성인데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노후한 그런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가 아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뮬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새로운 캐릭터들을 창조해 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슈라고 하는 용 캐릭터도 나오고요.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귀뚜라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크리켓이라는 귀뚜라미 캐릭터를 네네.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중국의 고전 스토리텔링을 재해석하고 그러한 재해석을 통해서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뮬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이번에 실사판 만들면서 만들기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이제 주인공을 맡은 뮬란 역을 맡은 유혁비 그렇습니다. 네, 배우가 이제 홍콩의 이제 민주화 시위를 보고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하고 또 홍콩 부끄럽다는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작년인가요? 작년에 자신의 SNS에 올리고 올해 올렸습니다. 올해였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막 되면서 뮬란 보이콧 운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혁비가 뭐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배우인데요. 네. 홍콩 문제가 작년 올해 이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홍콩 바깥에서 이렇게 홍콩을 보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많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진영, 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홍콩을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의 입장에서 유혁빈은 물론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대륙 출신 배우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장에서 그 홍콩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피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이제 홍콩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유혁비가 그 SNS로 올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굳이 이런 얘기를 올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배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중국 정부가 많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글을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유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유혁비나 뭐 이렇게 배후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이 된 행동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이제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에서는 뭐라고 안 했나 봐요? 디즈니는 오히려 긁어부스름 만들까봐 꼼짝도 안 하고 노코멘트로 노코멘트로 얘기하면 더 커지니까. 네네네.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슈화만 계속 시켜주는 그렇죠. 꼴이 되니까 디즈니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할까요? 예, 조용히 그냥 노코멘트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네, 결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몰고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혁비의 SNS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촬영이 됐고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신장 위구르 공안에 고맙다라는 엔딩 크레딧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다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엔딩 크레딧까지 올리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즈니사에서는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이거를 촬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영화를 촬영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이제 심의를 다 받아야 되고 받은 상태에서 이제 현지 로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외국 영화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투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광활한 들판이나 배경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신장 지역, 위구르 지역으로 가서 이제 촬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약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말씀하신 대로 공산당 담당 네. 그 부서에 감사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엔딩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일상적이고 굉장히 그 상식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고 촬영을 도와줬으니까 왜 우리 엔딩 크레딧 같은 데 보면 스페셜 땡스 투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 나오고 뭐 기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그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위구르 수용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 학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디즈니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디즈니 같은 데가 솔직히 말하면. 네. 안 올리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영화 시장이라고 하는 그 큰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영화?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4인가요? 거기서도 갑자기 이제 막 중국 가서 해결하고 너무 멋진 중국 여자가 다 해결해주고 바보같이 좀 이상한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이제 미국 남자랑 막 그래갖고 그런 것도 나오고 월드워치인가? 그것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중국이 묘사가 되고 누가 봐도 이건 중국 시장을 노린 것이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티켓 파워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화 산업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도 별로 평이 좋지 않다 그러던데요. 중국은 지금 이제 1등이요. 박스오피스 1등이 다른 영화고 2등을 달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예, 별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뮬란이 이제 애니메이션 뮬란 1998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뮬란이 디즈니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더니 중국 관객들이 보기에 이건 우리가 아는 뮬란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중국 시장을 노리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뮬란에 더 가깝게 가자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뮬란을 잘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구멍이 있는 거죠. 허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픽션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초반에 뮬란이 사는 집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원통형 집으로 거대한 마을을 이루는 원통형 건축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토루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로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명나라, 청나라 이후에 등장한 건축 양식이에요. 그런데 뮬란은 저 북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몇천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거는 몇백 년 안 된 남부 지역 문화인데 그걸 북쪽에 사는 뮬란이라는 캐릭터하고 연결시켜 놓으니까 고증이 안 됐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임진왜란 시대인데 갑자기 통일신라 얘기가 나오고 이런 공기거리하고 나오고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화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사판 뮬란 여러 가지 이슈도 논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시사한 점이 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뮬란 역시 그 영화라는 것 혹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아주 복잡한 맥락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하게 이런 영화들을 잘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관람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 교수와 함께 영화 뮬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